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최근에 소속팀 토트넘을 이끌고 방한했었죠. 방한해서 2경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는데 가짜 뉴스에 휘말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이 손흥민 선수가 방한해서 서울의 한 강남 한 클럽을 방문해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가짜 뉴스 있습니다. 가짜가 확실한 그렇죠. 건가요? 가짜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건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내한했잖아요. 네.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한국에 찾아와서 축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와중에요. 한 SNS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을 해서 오늘 미넨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이런 SNS 글이 올리고 많은 이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면서 손흥민 선수도 왔냐? 그러니까 왔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이 부분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 피해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러 동료들과 왔다가 갑자기 밤문화를 즐기러 갔다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은 김은배 팀장이 이런 뉴스, 가짜 뉴스가 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그 한 클럽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오늘 뮌헨 바이에른 선수들이 온다. 그래서 유니폼이랑 매직을 챙겼다. 이거 뭔 말입니까? 유니폼에다가 사인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네. 또 SNS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손흥민 씨 주급이 3억 3천이래네요. 주급이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일주일에 3억 3천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근데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받는 월급 직장인이 한 6만 원대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MD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업 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손흥민 씨를 빙자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손흥민 씨 소속사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 그러니까 선처 없이 강력 대응했다 했지만은 이 소속사에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솔직히 이름만 바꿔서 제가 아는 후배도 차땡땡 이렇게 하거든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그 차땡땡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들이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뭡니까, 근데?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클럽 쪽에서는 광고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측이 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니까 클럽 관계자가 해명에 나섰는데 해명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손흥민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흥민 형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손흥민 쪽 그 소속사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을 했는데 아까 보다시피 뭐라고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손흥민이 아니고 다른 흥민 형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이게 말이 안 흥민 형은 되죠. 누굽니까? 다른 흥민 형은 비밀이죠. 여러 네. 이름이 왜냐하면 사실은 흥민이라는 이름이 여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흥민이 얘기한 것이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립하는 아는 바이다. 이런 그렇죠. 흥민이 그런 형.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한 변명이기 때문에 예. 이런 변명은 안 통하니까 아마 이런 변명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고 누리꾼들도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죠. 어떤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SNS에 어떤 유흥주점에 손흥민 선수가 방문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도 가보고 싶잖아요. 가면 볼 수 있는 선수를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나고 싶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추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어떤 본인이 이득을 얻고 손흥민 선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같은 문제 명예훼손.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사실 이런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완전히 허위 사실이에요. 잘 살고 있는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혼한 부부인데 재결합했다 이런 것을 그럴싸하게 짜집기해서 영상을 올려놓는데
완전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자꾸 재생산되고 있냐면 네. 조회수, 자극적인 것만을 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벌금형이다. 그렇죠. 최근에 뭐 나왔던 뭐 사이버 레카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더 금전적인 이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부분의 양형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해서 관련해서 처벌도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지 이런 가짜 뉴스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말처럼 처벌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